시간이 흐릅니다. 설레임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했을 때도, 봄바람이 부는 언덕에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달콤 씁쓸했던 지난 날들의 과거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그만큼 현재가 소중해지나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감으로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시간을 단일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시간의 틀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퍼와 브랜드가 블랙홀과 가까이 있는 행성에 잠시 탐사를 다녀옵니다. 그 사이 우주선에 남아있던 로밀리는 23년이 더 늙어 있었습니다. 블랙홀과 가까이 있는 행성의 질량이 매우 컸기 때문에 강한 중력장을 형성하여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와 가까울수록 시간은 더디게 갑니다. 속도도 시간을 늦춥니다. 주인공 쿠퍼가 딸 머피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쿠퍼가 우주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어린아이였던 머피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물리학자가 되고 수십 년이 지나 할머니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정된 로켓 안에 쿠퍼가 있습니다. 로켓 밖에서는 머피가 로켓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로켓 바닥의 A점에서 천장을 향해 빛을 수직으로 쏩니다. 잠시 후 이 빛은 로켓의 천장에 있는 B점에 도달하게 되고 빛의 이동 시간을 1초라고 가정해 봅시다. 머피 기준에서 빛의 시간과 쿠퍼 기준에서 빛의 시간이 같습니다. 로켓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쿠퍼 기준의 빛은 로켓 안에서 여전히 A에서 B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머피가 바라보는 로켓의 빛의 모양은 로켓의 비행 속도로 인해 A점에서 B점이 아닌 C점으로 이동합니다. 빛의 길이를 고려했을 때 머피 기준 빛의 길이가 쿠퍼 기준 빛의 길이보다 깁니다. 이는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초 이상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가지고 있는 로켓 안의 시간이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머피의 시간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우주 탐사를 한 로켓은 결국 젊은 쿠퍼와 그의 늙어버린 딸 머피를 마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리하면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질량과 속도에 따라 시간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먼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동생이 얼마 전에 발견한 행성 프록시마 B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4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뉴욕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한다면 전화를 통해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현재 뉴욕의 여동생의 목소리가 아닌 몇 나노세컨드 전의 여동생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만환경으로 프록시마 B에 있는 여동생을 본다면 제가 아는 건 여동생이 4년 전에 했던 일이지 지금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동생이 한 행동이 제가 만환경으로 보고 난 4년 후에 그녀가 하고 있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년 후 여동생의 현재 모습은 그녀의 시간에서 지구의 10년 후가 될 수 있고 그녀가 이미 지구에 돌아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마 B에는 지구의 현재와 지금이라 여기는 것에 대응하는 특별한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들 중 가장 거대하고 이상한 발견일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주 본래의 원초적 시간에는 순서나 질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은 단지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관계입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평평해 보이는 지구가 알고 보면 공 모양입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회전하는 것 같지만 정작 돌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 역시 그렇습니다. 시간의 구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온 세상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전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의 반문에서 시작합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